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에 대한 애도는 수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연결을 좀 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권칠승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예. 우리 권칠승 의원께서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네. 그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겠죠. 이제 조사 결과 좀 심각하다, 이제 아동 학대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분리 보호 조치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와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죠, 보호자와. 그런데 80% 정도는 원가정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80%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를 보면 80%도 원가정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정의 기능을 좀 회복하고 또 재학대 예방을 위한 그 사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주로 이제 학대 행위자에 대한 뭐 교육 이런 건 뭐 물론이고요. 예. 이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이런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현행 법에는 그 필요한 지도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규정이나 구체적인 뭐 내용이 없습니까? 네, 예. 이제 구체적인 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냥 그 매뉴얼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천의 라면 형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방문의 주기라든가 뭐 지원 내용과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이제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장관령으로 부령으로 이제 규정된 내용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그 실행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또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칠승 의원님. 네. 그 가정 방문 주기나 뭐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건복지부 그 장관령으로 규정을 하면은 뭐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장관령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강제화가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하면은 그거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뭐 령이 어떤 령입니까? 뭐 내용이 없고요. 지금은 그냥 매뉴얼입니다.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매뉴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적 의무나 책임감이 뒤따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강제성을 좀 넣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 내용을 좀 더 보강하면서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강제화해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 권 의원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게 지금 계속 그 작년부터 계속 아동학대 관련한 그런 뉴스들,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좀 개선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개입니다. 뭐 컴퓨터로 치면은 하드웨어의 문제와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좀 가까운 이야기죠. 예. 근데 이제 또 따져보면 실제로 보호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보호시설이
상담자들의 인력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 또 현장 조사자들의 권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대로 의심되는 내용을 좀 조사를 하려면 현장을 들어가 본다든가 그래야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근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직이 많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보호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베테랑들이 현장에 가서 내용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이제 양성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인프라 문제도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상당히 이제 예산을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이제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 정인양 사건 때문에 이제 어제였죠. 그 정인이 양모에게 이제 검찰이 살인죄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네. 이게 참 요즘에 이 아동 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 심각한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제 자괴감마저 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사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사회가 점점 이제 경쟁 위주로 네. 이게 재편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전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분리돼 이게 이제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더 분리됐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개인과 가정이 각각 분리되면서 무한 경쟁으로 이제 나눠져 버리니까 예. 이제 과거처럼 뭐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논다든가 그런 이런 환경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도 그런 애기들을 본 적이 없네, 최근에. 예, 그런 풍경들이 없어지고 예. 부모들끼리 서로 이제 뭐 아이들 문제를 공동으로 이야기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게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이제 한 가정에서 이제 애들 한두 명 정도 요즘 뭐 많아야 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게 사라진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아주 원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저기 슬하의 자제분이 지금 일남 일녀입니다. 일남 예. 예, 알겠습니다. 보통 한 2명씩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예. 예. 뭐 시간이 좀 많으면은 더 많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우리 저 권칠승 의원께서도 올해도 되게 바쁘실 거 아니에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또 법안도 발의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법안 관련해서 뭐 하나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 관련한 법안인데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또 강도도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은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것도 펼쳐주고 계시고, 뭐 기재부에서도 세금 혜택을 대폭 이제 주겠다고 발표도 했지만, 실제로 이 선한 의지에 기대어서 하는 정책은 기폭제는 될지 몰라도 사회적 효과를 거두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집합 금지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생활고를 견디면서 방역에 협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사회가 분담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재난의 예방이나 대응 조치로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이제 뭐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게 통과가 되면은 좋겠어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논쟁은 많이 나오겠지만은
예, 논쟁은 많은데 지금과 같은 이런 감염병이고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예. 예, 공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생계를 이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공동체가 예, 예.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칠승 의원께서는 그래도 저 월급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분들도 월급 나오고 직장인들도 이제 월급이 나오고. 근데 네, 자영업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월급이 없어요. 그것도 예, 임대료까지 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 뭐 저희들 국회에서도 예. 이제 뭐 작년에도 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급여의 일부를 이제 계속 이제 기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뭐 아, 고통 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했었지만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감대를 이룬다는 정도이지 예. 그 자체가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도화하고 제도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은 자동적으로 국가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예.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던 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잘 좀 통과가 되길 바라겠고요. 예, 네, 권 의원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한 그 네,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도 잘 네. 이거는 준비하셔서 재난안전법입니다. 재난안전법 예, 잘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뛰시는데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예, 저희는 그럼 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화성평 권칠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